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박한샘 스페셜 전업으로 우뚝 서기 무더운 날씨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계속 저희가 아주 시청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6강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강의 순서로 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오늘 상위 1%, 지난주에 이제 1차가 했고 오늘이 이제 2차죠. 오늘은 바로 변곡의 마법사입니다. 변곡점에서 어떻게 주식을 뺏기며 또 물량을 털어내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배웠던 변곡점 매수 시점, 변곡점 매도 시점, 대변곡을 배웠죠. 거기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기술적 지표와 함께 거래량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변곡점에서 일어난 상위 1%만 구분할 수 있는 것. 뉴스를 버리고 뉴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역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의 반응, 즉 주도 세력이 매수냐 매도냐, 그동안 매수했던 세력이 매도를 한다든가 매도했던 세력이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매수로 전환된다든가, 바로 그런 반응을 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대변곡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것을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는 통계학을 버리고 심리학을 택하다. 그리고 그 심리학이 어떻게 역용되는지 뉴스와 반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위 1% 변곡의 마법사에서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흔들어 물량 빼앗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도 세력의 물량 털어내기. 고점에서 어떻게 주식을 털어내는지, 10배 오른 주식, 5배 오른 주식, 이런 주식들, 또 2배 오른 주식 털어내가면서 그 다음을 또 모색하는지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강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핵심되는 것만 1분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고 기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약간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심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뜬구름 잡는 식이거나 아니면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 반면에 이미 그동안 주식 책 한 30권, 100권 이상 읽으시고 나름대로 주식을 정리해 보려고 하실 분들한테는 마치 이게 상당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간단하게 1분만 지난주에 했던 거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리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다. 돈을 번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무조건 묵혀놓는 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서, 즉 추세,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추세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먹는다는 거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법,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릴 것을 1년에 해결하는 법은 주가 상승 플러스 주식수 증가, 뭐 할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즉 추세로 투자도 하지만 거기서 매매도 병행해가면서 주식수를 늘려야 된다. 이것이 정배열 구간에서 더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는 없는 거예요. 주식에만 오로지 복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바깥 세상에서 30년 걸리게 한 달 안에 진행됩니다. 밖에서 여러분들 1억 갖고 금리 2% 받아가지고 더블 만들려면 20-30년 걸립니다. 주시장에서는 한 달 만에도 이루어져요. 그렇죠?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식은 속도를 천천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정배열 구간, 그렇죠? 그 다음에 역배열 구간, 대변곡점. 바로 이 변곡 구간에서 주가 폭락, 그리고 거래량 증가.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죠? 이 앞에 이제 있죠.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가에서 최고점에서 호재를 터뜨려가면서 어떻게 물량이 대량으로 털어져 나오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결국에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을 지난주에 계속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자, 현대로템이죠. 네, 역배열 구간. 그렇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가면서 여기서 25.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영역. 25 아래로 떨어졌다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주가는 17,650원, 18,000원 사이. 그리고 나서 잠깐 과매수 영역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 이런 이 구간에서 60일선 아래로 역별 구간이죠. 자, 그런데 RSI 보조지표는 어떤가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 얘는 높아지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이 지점 주가가 대략 19,000원입니다. 18,000원 깨져요. RSI 보조지표는 어떤가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또 올라가죠. 가지점 주가는 떨어지는데 나지점 RSI 보조지표는 올라가요. 즉 주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요? 저점 깨졌으니까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격지표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지표가 놓고 있는 RSI 보조지표는 뭐가 있어요? 주가는 깨졌지만 얘는 위에 있잖아요. 안 깨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추매입니까? 홀딩입니까? 최소한 홀딩이죠. 자, 그래서 RSI가 맨 처음에 25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역배열 상태에서 발생하죠. 역배열이지만 25 이하에서 안 깨졌죠. 25 이하로 안 깨지고 그 이상에서 주가는 깨졌는데 어때요? 가격 지표는 깨졌는데 저가 깼잖아요. 아까 19,000원에서 18,000원으로 직접점. RSI 보조지표는 안 깨지고 위로 올라가죠. 즉 RSI 보조지표는 가격 지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보여주지 못하는 거. 그 심리지표의 뭐를 개선. 가격지표는 저가를 깼지만 19,000원에서 18,000원으로. 그러면 일반 보통 손절하지만 심리지표는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 심리지표가 개선된 거를 어떻게 돼요? 보여주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단순히 주가의 가격에 의존해서 두려워서 판다든가 매수한다든가 잘못된 매매 방식. 가격만 보고 추종 매매한다든가 뇌동 매매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깨졌는데 얘는 아까 안 깨지고 올라간 구간이죠. 노란색으로 친 구간.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대로템을 통해서 실전 매매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이론적인 거고 뒤에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거를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저 박한샘은 주식에 대한 배움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1시간, 단 10분을 강의하더라도 실제 제가 전부 다 실천적인 거,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 다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 현재 거죠. 이론적인 거, 샘플들 좋은 거, 심한 것들은 기복이 심한 교과서적인 걸 말씀을 드려가면서 대형 종목으로 실전 매매 중심으로 계속 현재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래야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이 널뛰기 장에서 여러분 걸로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은 전부 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전쟁하고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우지 않으면 막상 그 두려움이 들 때 흥분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을 샀다가 팔았다 할 때 평정심이 유지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식 투자는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지 이론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타고나는 거죠. 자, 그래서 더블 복리 효과의 기법을 이해하고 추세 투자 매매, 즉 수량을 증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 심리를 객관적 수치로 한다는 것은 가격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RSI라든가 심리 지표, 여러분만의 심리 지표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네, 저는 RSI 지표로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심리 지표가 변곡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지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점, 단기 변곡, 대변곡, 중변곡이 있는데 그런 변곡점에서 어떻게 흔들어서 물량 털기가 진행되는지 약간 대변곡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떨어졌다가 턴하는 지점, 올라갔다가 꺾이는 지점, 주가 바닥 주가 상투 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지난번에 이론적인 건 배웠잖아요. 대비공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은 끝났으니 그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통 초짜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왜 실적이 더 좋다고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다 뉴스에 나오니까 안 팔았다는 거죠. 내가 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이 많았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이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카드 사용 내역서부터 다 갖고 있어요. 의료보험 기록이든 뭐든 불법 거래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도 알고 따님 이름도 알고 손자 이름도 알고. 그래서 아드님이 군대 가셨는데 지금 사고 나고 빨리 돈 안 붙이면 수술 못 받아서 죽는다. 부모님들 뭐 1, 2천만 원 바로바로 보내죠. 보이스피싱한테.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안 판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대형 호재가 지금은 이제 물량 빼앗기부터 배울게요. 바닥에서 어떻게 물량을 빼앗는지. 이제 그 다음에 고점에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호재가 실현이 예상될 때, 즉 현실적으로 대형 호재가 나타날 걸로 예상될 때 그때 큰손 매집이 진행됩니다. 큰손이 진짜 실전 매집을 정보가 우세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개인들 거 물량 털고 해서 뺏는 거거든요. 그냥 주식 팔기를 기다리지 아무도 안 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거 뭐예요? 정보죠. 그 정보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루머나 뉴스 그리고 공시를 활용해서 개인들을 물량을 털어냅니다. 즉 바닥에서 마지막 물량을 큰 손은 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루머. 루머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뉴스는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확인된 사실이죠. 이 확인된 사실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가 뭐냐? 정부가 공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할수록 시간이 늦겠죠. 그렇죠? 뉴스 같아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공시로 발생했을 때는 한참 올라가고 결국은 그걸 그렇지만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요. 자, 최근에 있었던 종목 아까 보셨던 현대로템 기술적 분석으로 봤지만 뉴스입니다. 어젠가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이 탱크, K2 탱크인데요. 한국 방위 산업체가 폴란드,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네, 러시아가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K2 전차, 이 K2 전차를 1000대, 100대가 아니고 1000대입니다. 한 대당 얼마냐? 이게 100억이에요. 약 10년 정도 AS 해주는 조건으로 한 50억 정도 더 받습니다. 150억 정도, 판매는 1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니까 얼마입니까? 10조 원이죠. 10조 원어치를 판매한다는 거죠. 총 다 합치면 그 이상이고 그래서 자주포까지 포함하고 폴란드에 한다라고 그래서 세트로 전차 10조 원, K9 그리고 비행기 경공기 해서 20조 원에 달하는 걸 폴란드하고 지금 뭐예요? 추산한다. 계약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저께. 어제 오늘 계속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계약은 됐는데 총 계약 대수는 추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신문에 나왔으니까 뉴스, 즉 사실이에요. 근데 추산한다겠지. 확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됐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문제는 저 호재 뉴스가 오늘 사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참에 악재가 하나 터집니다. 22,000원, 3,000원 막 돌파가 나오는 악재가 터지는데 지하철 차량 몇 대나 만들겠습니까? 다원시스하고 여기 만들죠. 현대로템. 담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0억 공정거래심사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때려 맞는다라는 뉴스가 앞에 나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되는 고발 조치를 된다. 그래 가면서 이 주식이 급락 나오죠. 순간적으로. 올라가다가. 앞에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탱크 수출하는 거. 그런데 왜 안 샀느냐?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공시가 나오는 거예요. 즉 6월 8일 날 대형 호재가 있었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수출권.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 22,000원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날아갈 판이야. 시간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되니까. 6월 8일 아까 봤던 공시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띄워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트, go.kr 가시면 이런 공시들이 쫙 나와 있어요. 자, 그 공시는 강제성을 띱니다. 공시를 임의로 쏘기가 뉴스하고는 달라요. 기자분들도 책임 있게 뉴스를 얘기하지만 공시는 공시 책임자가 있어요. 대주주, 최대주주 대표가 도장까지 찍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되거나 벌점도 먹고 심지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돼요.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거죠. 뉴스하고는 다릅니다. 자, 중요한 주식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을 뉴스라든가 혹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감원 도장을 맡아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공시 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6월 8일 날 뉴스가 나왔네요. 폴란드와 3조 원짜리 플러스 알파 빅딜 예상된다라고. 자, 대형 호재죠. 그런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6월 8일 날 나오고 이제 7월 5일 날 또 나와요. 한 달 내에 또 재공시해야 되니까. 7월 14일 날 벌금 맞았다고 뉴스 나오죠. 주가 올라. 근데 또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차트로 보면 이겁니다. 아까 보시면 6월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소문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해외 매체를 통해서. 현대로템 우리나라 탱크 수출한다. 18,000원 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23,000원까지. 자, 그런데 이 주식이 그렇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려는 참에 힘을 못 써요. 어떤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냐? 신문에 막 나옵니다. 이때 단독 보도 이런 뉴스로 금감원에서 1,000억 원을 현대로템한테 공정위에 부과한다. 알고 보니까 현대로템이 아니라 현대로템, 다원시스 차량 납품하는 회사들. 그러면 금감원에서 1,000억 때려도 이게 또 회사들이 그냥 안 맞죠. 우리가 사실을 안 했잖아. 해가면서 재판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1차, 2차 하면 나중에 이게 100억까지 또 줄어듭니다. 보통. 지금 이제 판결이 아직 받은 게 아니니까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식은 폭락이 나오는 거죠. 왜? 금감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억, 1,000억을 때렸다. 대형 악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22,000원, 3,000원에서 곤두박질 쳐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만 원 깨지고 18,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14일 날 드디어 공시가 나오죠. 정식 공시로 1,500원이 아니라 이제 현대로템이 300억 두들겨 만든 걸로 부과된 걸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어때요? 악재가 터졌는데 그날 양봉 나오고 주가 바닥이에요. 저가 깨지고 나서 바닥이고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소문으로만 돌던 것이 뉴스로 나왔다가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폭락.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실로 이제 금감원 공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300억 두들겨 맞은 걸로 7월 14일 이때 뉴스가 나오고 첫 번째.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직저점 깨고 최저가인데 주가가 악재가 터졌는데 확인이 됐는데 안 빠지고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악재가 터졌는데 주식은 상승하기 시작해요. 호재가 터졌는데 주식은 음봉으로 맞기 시작해요. 다음 날 올라가지만 또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보신 거예요?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뉴스가 터지고 그리고 공시가 터지고 그 반응들이죠. 처음에 호재 터뜨리고 주가 밀어버리고 악재 터뜨리고 저가 깨버리고 공시로 한 번 더 죽여놓고 18,000원. 그런데 주가는 올라오고. 이해되셨죠? 네.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주가가 계속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드디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적으로 대형 호재가 이제 있어서
근데 그 호재의 주가가 바로 못 올라가고 눌림목이 나오죠. 2만 원에서 18,000원. 그리고 악재가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와서 시세가 분출되는 형태. 50%가 지금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자, 그걸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매출액의 회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수익의 대형 호재가 터집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해외 매체에서 먼저 나왔어요. 주식은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 호재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 주가 올라가요. 18,000원에서 23,000원, 2,000원까지. 자, 그런데 올라가려는 참 악재 뉴스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꼬꾸로 나오죠. 후진대. 그리고 나서 주가의 눌림목, 조정 및 눌림목이 나와요. 그리고 악재가 계속 재탕됩니다. 1,000억이었다가 뭐 500억에서 이제 공정거래 공시로 300억. 네. 그리고 근데 주가는 악재가 터졌는데 어때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변곡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18,000원에서 양봉 나오는 거? 네. 즉 악재가 터졌지만 주식이 양봉으로 전환되고 거기서 계속 다음 날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죠. 그 자리를 다시 안 깨요. 즉 매도자가 매수자로 바뀌는 자리죠. 그때 뭐를 이용해요? 악재를 이용하죠. 그 악재가 한 번은 공시로, 마지막엔 공시로, 그 앞에서는 뉴스로, 그 앞에서는 루머로, 소문으로 나오죠.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 GTX나 지하철이 들어오십니까? 자,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단독주택에서 30년, 50년 누구 댁 하면서 애들 태어날 때부터 해서 결혼하고 다시 손자 들어올 때까지 GTX가 들어와요. 평당 100만 원이던 땅값, 단독주택 겨우 100평짜리 100만 원이면 뭐 한 3억 정도, 4억밖에 안 하던 그런 마을인데 GTX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백화점도 들어와야 되지, 관공서 들어오지, 무슨 상권 들어오지, 대기업 들어온다고 그러지, 신도시 옆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러지, 100평이면 10억 기본 이제 갑니다. 평당 1,000만 원. 자, 거기다 건축비까지 계산하니까 평당 빌라가 15억. 그리고 거기다 뭐 해서 월세 주지 뭐지, 아주 1층에 카페 들어서지. 현적인 외주인들이 갑자기 3억 4억 하던 빌라들을 5억, 10억, 7억에 막 얹어주고 사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GTX가 안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어옵니다. 10억일 때 안 팔던 사람들이 7억에 팔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확실한 호재, 악재 뉴스로 누르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뉴스와 그리고 공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 주가가 폭등 후 그 다음 한번 올라갔다 쭉 철렁거립니다. 대형 호재 발표, 그렇죠? 그리고 주가 폭등, 거래량 대량 발생. 3일, 5일, 그 다음에 주가는 또 털어내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방금 여러분들은 악재를 통해서 물량을 털기, 물량을 빼앗는 큰 손의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떨어졌다가 턴할 때 이 바닥권대에서 지금은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상투에서 나오는 현상, 주가 폭등, 그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철렁거려요. 100%, 200%, 300%, 500% 쭉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정배열로. 자, 그러다가 대형 호재가 출렁거릴 때 바로 무너질 듯 싶었는데 그 다음에 대형 호재가 발표됩니다. 사상 최대 무슨 계약 이런 것들. 그럼 주가가 다시 또 한 번 또 올라갑니다. 안 빠지고 바로. 그래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호재와 더불어서. 즉 대형 호재 뉴스 발표, 그리고 주가는 거기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널뛰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주가가 며칠 지나고 나면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 사상 최대 실적인데. 땅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배 터진 다음에 역배열, 아까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역배열로 진입되기 전에. 자,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BM이라는 주식입니다. 계속 이 주식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 즉 좀 무상증자한 이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50 몇만 원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정 주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 계산해서 에코프로 BM은 15만 원. 6월 27일 날 무증해갖고 액분해서 15만 6,600원을 찍습니다. 거래량 대량 터졌네요. 누가 샀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59만 주를 샀네요. 자, 그런데 그것을 조금 긴 기간으로 보면 방금 봤던 부분이 이겁니다. 6월 27일 날. 그렇죠? 15만 원. 15만 6,600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왕창 샀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팔았어요? 그날 똑같은 날짜인데 팔은 사람은 연기금입니다.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때렸네요. 때렸는데 얼마만큼 때렸어요? 전무후무한 최근 1년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만큼 때린 적이 없었죠. 2월 달에 한번 때렸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매도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주가가 왜 폭락해요? 악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폭등 나오죠. 얼마에? 7만 5천 원이네요. 자, 그리고 그 주식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등 나오죠. 15만 6천 원까지. 6월 27일 날.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50만 주, 60만 주 가까이 사고 기관은 왕창 때린 날. 15만 6,600원. 강력 매도 누구였습니까?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 연기금. 강력 매수 누구였습니까? 뉴스 호재가 떴던 6월 28일 날 누가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그날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6월 28일 날 전에 6월 27일 날 무상증자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사상 최대 계약 뉴스가 있었죠. 자, 주식은 뉴스, 대형 호재가 떴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팩트에 사는 게 맞습니까? 호재가 떴으니까 사는 게 맞죠. 매수하는 게. 매도하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대형 호재가 떴는데 연기금은 매도로 반응하고 개인은 매수로 반응했죠. 얼마? 개인 투자자들은 59만 주 매수로 반응. 6월 27일 날. 그렇죠? 외국인은 뭘로, 연기금은 뭘로 반응? 매도로 반응. 가장 6개월 만에 강력한 매도. 여기 15만 6천 원. 6월 27일 날. 이 구간이죠. 그렇죠? 주가 올려놓고 밀대 쭉 팔았다가 호재 터뜨려 놓고 왕창 다 팔아버렸네. 대형 호재. 뉴스라는 것이 호재입니다. 그 주가 폭등시켜 놓고 어떻게 했어요? 호재의 매도로 반응하죠. 연기금은 기관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반응하는데 그 매수가 드라마틱합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예요, 최근에.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주식은, 주식 투자의 성공의 비결은 뉴스, 팩트가 아니다. 그거 행간을 읽어내는, 왜 그걸 그때 타이밍에 나왔을까? 왜 이 가격에 나왔을까? 에 대한 반응. 매도자로 반응하느냐, 매수자로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가 아는 대변곡, 데드크로스, 대변곡, 골든크로스. 지금은 데드크로스죠. 아까 매수 타이밍, 지금은 매도 타이밍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꿀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자꾸 향기도 내고 거기서 자기들 달콤한 그런 것도 저기 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그럼 꿀벌은 거기서 꿀을 모으고 거기서 꽃은 화분, 암수 날라서 이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번창하게 나가는 거죠. 그냥 있으면 안 오죠. 뭔가 콩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불나방을 꼬셔야 되니까 호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획적인 매도입니까? 그냥 우연적인 매도입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매도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 로또 당첨번호처럼 혹은 1,000만 원짜리 주식해서 내가 1억 투자했고 3,000만 원 30% 수익 내야 되겠다. 그런데 호재가 터졌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네. 누가 땅바닥에다 3,000만 원 놓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우연이죠. 가다가 죽는 게. 필요는 뭐예요? 노력하고 계획된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주식에서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동화책에나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왜? 돈이 걸린 문제인데 건물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 쌓을 때도 그렇고. 다 거기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까지 그만큼 뛴 공간이든 다 돈입니다. 그게. 길거리 지나갈 때 그냥 건물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그것을 빨리 깨닫는 거가 뭐냐? 여러분이 수업료를 덜 내고 상투에 걸려들지 않고 바닥에 좋은 주식을 잡았는데 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호재에 반응하는 거. 즉 뉴스가 아닌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꿈이 아니라 즉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꿈은 뭡니까? 뉴스죠. 해몽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자, 뉴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팩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야. 팩트가 뉴스란 말이에요. 확인된 사실. 루머는 사실인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거. 확인될 때까지 뭐예요? 확인됐는데 사실이 아닌 거. 사실인데 참 확인되지 않은 거. 그게 뭡니까? 첩보죠. 첩보 전쟁. 007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공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 뉴스가 되는 거죠.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럼 뭐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팩트를 신뢰합니다. 이 팩트가 진실처럼 느껴져요. 사실이니까. 계약은 이루어졌고 실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무진장 신뢰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주식이 10배가 난 거야. 15만 원까지 올라온 거야. 6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였는데 액분 무상증자 3배로 한다니까 폭등한 거야. 사실이잖아. 신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뢰를 했으면 그 신뢰가 이미 값어치로 반영이 됐느냐, 즉 주가로 반영이 됐느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돋보기를 들여다봐야죠. 이미 다 반영이 됐어. 주가에.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주식이에요. 거기서 최대 실적이니까 거기서 주식을 산다? 그걸 미리 10,000원에 샀던 사람은 10만 원에 팔고 5,000원에 샀던 사람도 1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뉴스에. 누가? 그렇게 계획한 놈들이. 그 뉴스를 그때 터뜨리는 놈들이. 무상증자 누가 결정합니까? 경영자,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무상증자를 터뜨렸는데 거기가 상투야. 누가 그 무상증자를 그럼 계획한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계획한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없지. 거기가 팔아먹었다는. 그렇지만 무상증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건 회사예요. 최고 경영자란 말이에요. 이사회 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주가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럼 누가 팔아먹었겠습니까? 일반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 아니죠. 자, 뉴스는 팩트고 사람들의 신뢰를 한다. 즉 바닥과 상투라는 것은 신뢰와 반대로 이용하는 것. 주가 상투, 신뢰를 높이 뉴스로 현실적이고 실제 있는 일로
해주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계약. 근데 주가는 무상증자 하면서 호재를 터뜨려주고. 근데 주가는 거기서 그게 상투야. 즉 주가의 변곡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호재를 터뜨리는데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즉 뭐야? 여러분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거기서 때려먹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팩트와 그 팩트를 이용해서 때려먹는 건지 진짜 사는 건지. 누가? 이 팩트를 발표한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 수싸움이. 이해되셨죠? 철저하게 설계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15만 원에서 12만 원만 가도 5조 원짜리가 4조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1조의 돈이 움직인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못 털어먹었어도 1,000억 이상은 수익이 남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10분의 1만 잘 털어먹었어도. 큰 돈의 싸움입니다. 1,000억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메커니즘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아까 보셨던 15만 원 6월 27일. 그렇죠?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던 지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자, 그런데 A라는 지점 한번 잠깐 볼까요? 미리 알면 좋겠죠. 누가? 이런 종목들, 큰 손유들이 꼬여있는 이런 시장의 주도 세력의 종목들의 징후들. 무릉덩이가 나타난 다음에 골든크로스네. 야, 그래, 지난주에 RSI 보조지표에서 과매도 영역. 무릉덩이가 나타난 다음에 나오는 골든크로스에서는 8만 원이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20%는 못 사더라도 5%는 사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늘린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네요. 불웅덩이. 불이 붙었죠? 화라산. 12만 5천 원, 12만 원짜리. 그 다음에 주가는 더 올라가요.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RSI 보조지표는 고점이 갈수록 낮아지네요. 그렇죠? 주가 최고 지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 보조지표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잖아. 데드크로스 라인마다. 그러면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12만 원, 이 자리에서 12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13만 원, 이 자리에서 15만 원, 6천 원까지 터졌는데 돌파가 안 나와.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주가는 올라오는데 고점이 높아지는데. 대형 호재 플러스 거래량 폭등. 호재, 뉴스 플러스 거래량 폭등. 주가 급등. 그런데 RSI 보조지표는 고점 돌파를 못해. 앞에서 제가 신호 보여준다는 거 말씀드렸죠. 신호가 먼저 나온다 RSI보다. 왜 그러느냐. 가격 지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심리 지표로 녹인 RSI 보조 지표는 속이지 못하죠. 가격 지표가 통계라면, 그렇죠?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심리 지표죠. 통계보다 심리가 우선. 이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안 속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재를 터뜨려야죠. 너 걸려들으라고. 날 좀 보라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있었던 현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날짜를 한번 볼게요. 6월 23일 날. 아까 6월 27일 날에 폭등 나온 다음에 꼬꾸라진 자리죠. 호재 터뜨리고. 그 앞에 밑밥 가네요. 6월 23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한답니다. 52만 2천 원에. 아까 보셨던 15만 원이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무상증자가 돼갖고 이게 그 전에는 5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액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주가로 지금은 나온 거고 무상증자하기 27일 전에는 이렇게 50 몇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52만 원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억, 10억, 100만, 1000만원, 10억, 1000억 요만큼 금액을 소각한다겠다는 거예요. 얘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420억을 8만 주를 사가지고 엄청난 호재죠. 주가가 안 빠지겠죠. 그 다음에 또 호재가 또 하나 나와요. 어떤 뭐라고 호재가 나옵니까? 네, 무상증자를 하겠답니다. 6월 28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3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만 원 곱하기 3하면 되는 거예요. 배정 비율이 4니까 죄송합니다. 4 해야 되겠네요. 한 주 갖고 있던 사람한테 3주를 주니까 4주죠. 60만 원짜리네. 그렇죠? 15만 원이었으니까 그 가격을 정상가로 돌리면 무증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리면 60만 원짜리예요. 사실은 15만 원짜리가. 근데 15만 6,600원이니까 60 몇만 원이 됐겠네요. 52만 원에 자사주 사준다 해서 올라오지. 무상증자 돼갖고 거의 상한가 가까이 폭등해서 시작하죠. 호재를 터뜨리죠. 엄청난 호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무상. 그러니까 아까 20% 급등 나온 겁니다. 15만 6천 얼마. 사실은 곱하기 4 해줘야 되죠. 한 주가 4주로 바뀐 거예요. 권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6월 24일 무상증자 에코프로 BM 그쵸? 발표하고 그리고 기준일이 이제 이미 기준일이 날짜가 저 발표 났으면 기준일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배정이 된 거죠. 28일 날 아침에 땡 하고 공시는 D 플러스 2일이니까 6월 24일 D 플러스 1이니까 28일 날 아까 뉴스 그거 나온 거고 그래서 배정이 된다. 언제? 이렇게 그 29일 날 배정이 된 거죠. 참 죄송합니다. 6월 27일 날 아까 우리 주가 보았던 것처럼 급등 나온 거. 울거리 길게 난 거. 자,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네, 자기 주식 소각 결정. 23일 날.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야, 소각하지, 무증하지. 주가 그래서 왕창 띄워놓죠. 2번 다시 그 가격 와야 하나요? 네, 안 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자리죠. 57만 얼마짜리 급등 나왔던 자리. 배당나 죄송합니다. 예, 요거. 예, 요 자리죠. 방금 모든 공시가 있었던 자리. 6월 27일 날 15만 6천 원. 사실 이게 이제 권리락이 있었던 자리예요. 무증해가지고 24일 날 하고 그렇죠. 주식이 이제 배정되고 그래서 사실 곱하기 4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자사주 소각내기 나오고 호재 왕창 터뜨렸네. 2, 3일 사이. 그런데 주가는 신고점인데 얘는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돌파를 못 나오죠. 즉 심리지표. 가격지표는 신고인데 심리지표는 꺾인 거. 거래량 터지고 호재 뉴스 나오고 자 대형 호재 뉴스 발표. 거래량 폭등. 그런데 주가는 신고점인데 심리지표는 RSI 지표는 무너졌죠. 앞에서부터. 팔아먹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된 흐름. 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구체적인 공시, 뉴스가 아니죠. 금감원 홈페이지. 네. 금감원 홈페이지. 그렇죠. 관리가 금감원에 있으니까 그걸 다트라는 곳에다 모아놓은 거고 네. 거기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공시 자료예요. 네. 법적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뉴스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금 확인했던 부분, 대변곡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잘 이용한다. 그리고 지금 저거를 이런 것이 일어나는 지점마다 여러분하고 지금 어떻게 여기서 개인들이 그럼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잖아. 왜 못 사느냐? 악재를 터뜨리고 왜 팔아야 될 것 같잖아. 왜 안 파느냐? 아니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3주 더 주는데 어떻게 팔아요? 자사주 사준다는데 사상 최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데 못 팔죠. 주가는 이미
따따블 났는데 누구만 팔아먹어요? 자기들만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셀트리온입니다. 교과서죠. 정말 교과서 중에 교과서. 셀트리온. 네. 5월 1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잠정 실적입니다. 확정 실적이 아니라 컨센서스. 자, 그런데 실적이 예상 실적이죠. 방금 보셨던 부분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이렇게. 전년 1, 4분기 대비 마이너스 34% 영업이익.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2%. 예상되는 영업이익 발표가 예상된답니다. 1, 4분기. 주가는 이미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예요? 아까 5월 12일 날 발표 이 자리 16만 원이었네. 37만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쭉 1년 동안 빠지죠. 16만 원이었어요.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결정적일 때 실적 발표는 예상 발표네. 폭락 3일 폭락. 자, 근데 잠깐 한번 볼까요? RSI 보조지표가 뭐를 보냅니까? 폭락. 뉴스 공시가 악재가 떴는데 주가 거래량 급등이고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이죠. 근데 뭐가 떠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보면 팔아야 되잖아. 저가 깼으니까. RSI 보조지표는 과매도 영향 표시네요. 과매도니까 이미 매도는 늦은 거야. 심리적으로. 그리고 주가는 더 밀리는데 얘는 거꾸로 올라와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 시가가 저가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요즘. 자, 이해되셨죠? 과매도 신화를 RSI 보조지표는 내보냈어요. 무슨 얘기냐? 물량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흔들어 물량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과매도 영역이니까 너는 떨지 마라. 털리지 마라. 뇌동매매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과매도 신호 플러스 과매도가 나왔는데 악재와 더불어서 이때 악재가 터지죠. 아까 마이너스 30%라는데 실적이 안 팔고 배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매도 신호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14만 원에서. 뉴스 보아도 팔아야 되고 가격도 저가 깼으니까 팔아야 되고 악재 나왔지. 가격 저가 깼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죠. 믿었던 건 실적밖에 없는데 그나마. 반토막 난 상태에서 팔려고 할 때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누가? RSI 보조지표가. RSI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어떤 지표를 찾으세요. 저는 이걸 찾은 겁니다. 이게 맞는 키라는 게 아니라 저 박한샘은 이렇게 매매한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심리적인 지표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계량된 지표, 수학적으로 계량된 걸로 보고 나는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전 매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매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매도자가 매수자로 바뀌는 거죠. 그 지점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재미난 거예요. 이게 매도자가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개인이 다 털렸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가 폭락 나왔을 때 왕창 사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 개인이.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실적 마이너스 30%, 1, 4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30 몇 퍼센트 폭락인데 16만 원에서 14만 원 깨질 때, 저가 깨질 때 왕창 사요. 이게 누구냐? 개인입니다. 37만 원에서 마이너스 50% 냈어요. 셀트리온이 지난 1년간. 그리고 나서 50%가 뭡니까? 더 깨졌죠. 그런데 그 전에 주가 급등 나올 때 때린 놈이 있어요. 최근에 단기로. 때리고 그 때린 만큼 악재 터뜨리고 사요. 매도자였던 놈들이 매수자로.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느냐? 최근에 이것보다 많이 산 놈이 있나요? 없죠. 근데 갑자기 그 앞에서 어떤 놈이 때렸어요. 이거보다 많이 때린 놈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3일간 주가 급반등시키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악재 터뜨리고 그때 왕창 떨어지는 칼날을 잡죠. 연중 저점인데. 미리 알고 때려놓고 그만큼 물량수를 늘리는 겁니다. 물량수 늘리고 올려가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을 여러분들은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고 그걸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식이 37만 원 돌파 나왔을 때 2021년도 2월 달에 즉 1년 전에 아까 그 손바뀜 나오기 전에 14만 원 깨졌을 때 산 놈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계속 사재 끼죠. 그런데 어떤 놈이 있어요. 떨어지려는 참에 호재 터뜨려놓고 왕창 끌어올려놓고 혼자 다 때려먹어요.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공시를 이용하고 뉴스를 이용하고 거기서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놈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그리고 누가 다 때려먹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기관이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약간 예외입니다. 물량 뺏기가 꼭 개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10개 중에 하나는 가끔 기관만 뺏고 외국인만 물량을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도 빼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슈퍼개미. 보통 대주주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공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과거 실제 셀트리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공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교롭게도 그게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진 거지.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래서 과거 최저점, 최고점, 과거 최고점 아까 보셨던 37만 원 상투 매도자가 개인이었죠. 그 매도자가 14만 원 깨질 때 매수자로 사실 전환된 사이즈입니다. 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오늘 나왔던 현상입니다. 오늘 목요일 동문 아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잘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 나오죠. 보세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주가는 올라갔다가 깨지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죠. 거꾸로. 그렇죠?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5,5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 50% 올라가요. 50% 넘게 70%, 60%.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왜 급락 나왔을까요? 네, 공시가 나왔어요. 전환사채 발행한답니다. 전환사채를 7월 29일 날 해서 54만 4천 주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에? 9천 얼마에.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전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하지만 결정은 대주주가 하는 거잖아, 이 사회가. 잘 보니까 대주주 물량이 보유 주식이 어떻게 돼요? 17.94%, 18%밖에 안 돼요. 비중이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낮은 물량입니다. 기타 물량,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물량, 주인 없는 물량이 74%예요. 자기 주식 이거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요즘 주가를 누가 사는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봤을 땐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하는데 누가 주식을 계속 사? 불안해. 나는 지분이 이것밖에 안 돼. 까딱하면 적대적 M&A 당할 수 있어. 위협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환사채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겠죠. 그렇죠? 거의 무기명 형태로. 자, 문제는 사모한테 발행하네요. 2인 이상 비공개된 사모펀드죠. 덕분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왔네요. 대주주는 지분을 강화하겠죠. 나중에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것을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시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서 주가의 변곡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일정한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주포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야기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아침 8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한국경제TV를 들어오시면 거기서 공개방송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밤 10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한국경제TV를 들으시면 거기에 또 무료 공개방송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